반갑습니다. 주식 차트 예언자 장 팀장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을 보시면서 또 가슴이 또 철렁하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이제 장중에 또 마이너스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장중에 마이너스 6% 밀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이너스 8%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또다시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무작정 겁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날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시장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3% 하락.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반도체였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마이너스 4.98% 급락을 하면서 마이크론 역시 마이너스 7%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역시 마이너스 9% 넘게 밀렸고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5.33%까지 또 치솟았습니다. 2007년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이렇게 튀어버리면요, 가장 사실 얻어맞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로 기술주와 반도체입니다. 결국에 간밤에 이제 미국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오늘 아침 그 충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까지 강하게 끌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주봉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저는 주봉에서 이 두 선을 동시에 돌파하고 움직이는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려요? 시장에서 정말 강한 종목, 그리고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고점 38만 원을 찍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역시 현재 이탈한 상황이고요.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에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 이 중요한 추세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요, 완전히 무너졌다 보다는 중요한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다시 탈환을 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지켜낸 상태에서 다시 기준선까지 올라탄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추세 회복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SK하이닉스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00만 원을 넘었던 고점에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SK하이닉스 역시 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에서 밑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지금 버텨주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삼성전자 갑니다. 하이닉스 다시 신고가 돌파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직 우리가 포기할 단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요. 가장 위험한 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기준 없이 공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던지고, 또 올라가면 뒤늦게 따라가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정해놓고 항상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지금 당장 완벽한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탈환한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는요. 시장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체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요. 코스피도 흔들리고 반대로 이 두 종목이 다시 살아나면 그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로 퍼지고 다시 코스닥 성장주까지 온기가 내려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6% 가까이 밀렸다고 해서 진짜 이제 시장 끝났구나 이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다 라고 섣불리 베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시장에 확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요. 이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400선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둘 다 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급락 속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좋을 때 10% 오르는 종목보다요. 시장이 무너질 때 안 무너지는 종목,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안정됐을 때요. 자금은 아무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종목으로 먼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공포에 휩쓸려 모든 종목을 던져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매수는요,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시장을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지키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다시 탈환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포가 오히려 새로운
추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종목을 찾으면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급이 살아있고 재료가 이제 살아있고 시장이 다시 안정됐을 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미리 추려왔습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이제 흔들리는 날에는요, 아무 종목이나 이제 잡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돌아섰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것인가, 바로 그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오늘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둬야 할 종목들 하나씩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집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자, 이 미래에셋 생명은요, 일봉에서 한번 보시면 거래량 없이 보시죠. 거래량이 없이 지금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돌파해주는 그림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 23,050원에 이렇게 안착을 시켰는데 이 라인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셋생명이 6월부터 사실 주가의 조정이 큰 폭으로 왔습니다. 큰 폭으로 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있죠. 23,000원대 요 라인대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아요. 그쵸? 저항을 받고 이쪽 라인대에 지금 매물이 많으니까 지금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흐름을 이제 주가에서 보여주고 난 뒤에 얘네 세력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7월에 뭐였습니까? 7월에 정말 폭락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한 템포 죽이고 가자 라고 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의 주가를 200일선까지 이렇게 도달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요. 보세요. 여기 반등이 나온 게 7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 바로 7월 31일 8월이에요. 8월부터 해서 얘가 바로 V자 반등이 쭉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래에셋생명은 폭락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요, 7월 중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법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르게 8월부터 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왔고 현재는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던 부근에 주가가 안착이 돼 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내일 시장이 사실 미래에셋생명한테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항상 주봉상에서 강한 놈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주가 안착돼 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둘 다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시장에서 정말 강한 놈들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은 이미 돌파를 해줬어요. 16,570원이기 때문에 이미 돌파를 해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가격대 라인이 23,755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를 보시면 23,050원이죠. 이제는 한 700원 정도밖에 이 위에 가격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 700원 정도만 딱 돌파를 해주면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 기준선 두 개 다 돌파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강한 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이 미래에셋생명의 흐름을 더 중요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물려있던 매물들이 매도 폭탄을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미래에셋생명은 사실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정말 좀 단타를 잘해, 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로서 이 친구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돌파 매매 어디서 어느 라인대에서 보셔야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일목균형표 가격 라인 있죠. 23,755원. 요 라인대를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서 보셔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시장 자체가 돌파 매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미래에셋생명이 이번 주 캔들이 여기 기준선 위로 주가를 안착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보세요. 계속 V자 반등이 올 때도 사실 얘가 쉼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음봉의 흐름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에서는 더 잘 보이죠. 얘가 쉬어갈 때도 어느 라인대에서, 어느 이평선에서 쉬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5일선 라인대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한두 개 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가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저스텍이잖아요. 오늘도 저스텍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지만 제가 얘 그냥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따라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아니죠. 얘도 보시면 결국에 어디서 조정을 받아요. 5일선, 11선 라인대에서 주가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주가가 이제 어제도 음봉의 흐름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선에서 밑꼬리 달고 주가가 쭉 반등해주는 흐름을 나타내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돼요? 5일선 조정받고 상승하고 또 5일선 조정받고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셋생명을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5일선 매매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거면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까지 조정 올 걸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2고요. 실리콘2의 재료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실리콘2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이 CVC 캐피탈로부터 3천억 원의 규모의 이제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실리콘2 주가가 이평선들을 모두 다 돌파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봉상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넓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파란 선과 검은 선 보이실 거예요. 얘네가 뭐냐면요. 요 검은 선이 200일선, 그리고 요 파란 선이 이제 400일선 됩니다. 이평선 중에서도 장기 이평선이죠. 근데 지금 7월에 폭락을 맞다 보니까 사실 많은 종목들이 이 200일선과 400일선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얘네 장기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놀아주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보통 지금 200일선과 400일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는 애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또한 사실 이 밑에서 계속 놀아줬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200일선과 40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배열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밑에서 다시 힘을 모아줬다가 이렇게 박스권 쳤다가 다시 한번 이평선들을 돌파를 해주다 보니까 200일선의 하락과 400일선의 상승이 멈추면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로 지금 이평선들이 야금야금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200일선, 400일선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5일선 금방 따라와주고 있고, 이 10일선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장기 평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놀아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들도 이 장기 이평선들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실리콘2 자체가 무슨 잡주 회사가 아닙니다. 얘네 이 그 기업 분석에서 재무제표만 보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25년부터 작년부터 해서 회사가 거의 좀 탈바꿈을 하게 돼요. 25년도 때 이제 처음으로 1조대 매출액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컨센서스도 보시면 1억 6천, 그리고 내년에 27년 2조, 28년 2조 4천원.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쭉쭉쭉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요 표에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에 이렇게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결국에 빠르게 얘가 보시면 이 여기 주봉에 얘가 121선이거든요. 이 장기 추세선. 이것도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어요. 보시면 여기서 처음 이탈이 나오고 주가가 요 밑에서 놀았었죠. 그러면서 이 121선을 보시면 여기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주봉상에서도. 근데 저번 주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장기평선 또 주봉에서 돌파를 해주고, 현재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주봉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보시면 5일선 요렇게 여기 5일선, 그리고 200일선, 400일선 지지받고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죠. 그리고 오늘 또한 이렇게 밑꼬리를 5일선에서 달아줬는데, 결국에 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00일선, 400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세요. 얘가 이제 뭐 17%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자, 다음날 그냥 매물들이 엄청나게 출회됐죠. 어제 장대 양봉을 그냥 오늘 장대 음봉으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실리콘2 이날 보면서 야, 정말 매도 폭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보시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기 장기 평선들은 계속해서 밑꼬리 달면서 지켜주면서 공봉으로 하루 이틀 야금야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 장대 음봉을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 먹어치우는 양봉이 나타나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폭탄도 상당히 많지만, 이 매도 폭탄도 상당히 많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실리콘2를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2는 무조건 조정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됩니다. 조정.
자, 조정파.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일단 얘는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지만 5일선에서 비중을 많이 태우는 건 아닙니다. 5일선에서 약간 간 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11선, 21선에서 비중을 태우더라도 요때 비중을 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일선과 400일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0일선, 400일선 여기 지지해주는 흐름까지도 같이 지켜보셔라.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종목은 한캠이고요. 자, 이 한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이제 시초가 단타 매매를 좀 진행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캠의 재료부터 보시면요. 한캠이 MLCC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한캠이 MLCC 소재 5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5종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가운데 벌써 한 종 있죠. 이 한 종은 실제 고객사 양산 납품까지 연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데 보통 그냥 개발했다. 요걸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본 거는 한캠은 벌써 이 한 종을 어떻게 돼요? 고객사에 양산을 하고 납품까지 연결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발, 기대감이죠. 근데 개발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다른 회사한테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납품. 이게 저는 이 한캠을 내일 시초가로 우리가 봐도 되겠구나 싶었던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캠의 이제 차트 자리까지 보면 저는 좀 더 명확했어요. 왜냐면요. 자, 오늘 일봉이고 오늘 이제 1200원에 이제 한캠이 종가를 형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상승 장일 때 얘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 여기 상승 초입 때 올라가고 이 상승 초입 때 조정을 받아요. 자, 조정을 받을 때 어디서 조정 받습니까? 자, 바로 지금 이 라인 때 있죠. 1200원. 여기서 밑꼬리 달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한캠의 주가가 상승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캠이 주가가 조정파가 오죠. 조정을 쭉쭉쭉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 흐름을 바꾸려고 할 때 저항을 받는 부분이 바로 오늘 상한가를 갔던 라인대요. 자, 여기서 조정파 왔죠? 다시 추세를 바꿀 때 저항을 받던 게 여기예요. 자, 여기를 2번 두드렸거든요. 2번 두드렸는데 와, 여기 매물 엄청 많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세력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자, 인내의 시간을 갖게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한캠의 주가를 가만히 냅두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이 지나고 나서 8월에 어떻게 됩니까? 8월부터 다시 한번 주가를 쭉쭉쭉 거래량도 없이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자, 근데 올릴 때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갖는 개미들이 요 정도 이제 라인 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윗꼬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캔들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한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량들을 다 야금야금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여기 저항 부근까지 끌어올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트라이인데 요번에도 좀 매물이 아직도 쌓여있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3일 연속 음봉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주가를 21선까지 조정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21선까지 사실 웬만하면 이탈시키지 않아요. 요런 이제 시장에서는. 근데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21선까지도 11선까지도 이탈을 팍 시켜버리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오늘같이 또 시장이 안 좋았지만 빠르게 쭉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한가 자리에 안착을 시켜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던 구간이죠. 여기서는 지지겠죠. 지지받고 상승 흐름 나와줬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번에 상한가로 요 저항 부근을 다시 두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까지 쭉 나와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이 재료와 그리고 차트까지 딱 두 개가 맞아 떨어지니까 요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내일 시초가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이 한 캠을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지만 단타적으로 시초가 매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는 좀 내일 아침에 여유 있고 시간 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한 캠을 시초가로 좀 바라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장중에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순간에는 이미 시장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 던져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오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좋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와 수급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장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오늘 강한 섹터가 도대체 뭔가? 이 종목 계속 봐야 하나? 이런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시장 보는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추적하는지는 꾸준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을 보는 기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안내된 방법을 통해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